아주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다 마련해 놨습니다. 지금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이 청약만 준비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다 그냥 청약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출산하면 애국자다. 집 한 채를 더 준다. 이런 내용의 정책이 발표가 돼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봤더니 정말 여기 보시면 기사에 보면 무려 329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기사 나오면 정말 많이 나오는 댓글이 한 100개 좀 안 되거든요. 정말 아주 큰 이슈 되면 100에서 150개 정도, 뭐 이 정도 달리는데 무려 329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정책 내용이 좀 뭔지 간략하게 보고요. 좀 오늘은 댓글 위주로 한번 어떤 내용들의 댓글이 달렸는지, 사람들의 분위기, 이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 의견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하면 애국자이고 집 한 채 더 줍니다. 제목도 잘 지었어요. 이게 웬 떡이야. 청약 제도가 복잡해진다, 이 내용이죠. 3월 31일부터 새롭게 바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이 시행이 됐습니다. 핵심은 혼인과 출산 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집을 한 채 얻었던 사람에게 집 한 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이 사실 골자예요. 그럼 한번 살펴보면 혼인 특례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청약자가 결혼 전 당첨된 적 있어서 우리가 청약 당첨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청약 제한에 걸리죠. 그런데 생애 1회 한정해서 청약 제한 사항을 배제하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청약 당첨이 된 사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신청 및 당첨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조금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걸 이제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보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결혼했는데 혼인신고 안 하는 사람들 엄청 많다는 지금 현상을 거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것만 봐도 그냥 간단히 생각해보면 혼인신고 안 하고 결혼한 뒤에 청약 당첨된 사람이 다시 조금 있다가 집 팔고 나서 혼인신고하고 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물론 세부 조항에 이제 그런 걸 배제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거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지금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하면 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이 있더라도 세대 내 1회에 한해서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 공양 특별공급 신청 당첨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안 해요. 안 하면 남남이잖아요. 그냥 이제 생애 첫 주택 특공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집을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 집을 팔아. 나중에 집을 팔아요. 그 다음에 혼인신고하고 그럼 자격이 생기죠. 그 다음에 당첨이 돼. 그런 다음에 또 있다가 집을 팔아. 판 다음에 애를 가져. 그런 다음에 또 집을. 물론 이제 이 세부 조항에 이거를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런 법이 생기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을 생각해가지고 이걸 배제하는 내용들의 예외 조항이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법을 공부할 때 이 법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했던 게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악용하면 이런 게 내가 돈이 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외 조항으로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놨었어요. 근데 이걸 과연 막아놨을까? 이런 부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을 확대. 그러니까 기존에 이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보다 더 많이 준다. 그러면 이제 당첨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악용하는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무주택 요건 완화.
원래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하려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자와 배우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할 때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청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맞죠? 집을 가지고 있다 팔면 돼요. 그 청약하기 전에 팔고 그러면 내가 무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된다는 거죠.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다 마련해 놨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제도입니다. 지금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 이 청약만 준비해도 특별 공급 준비해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다 그냥 청약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도 하지 말고 일하면 뭐 합니까? 청약만 준비해가지고 당첨 3번 되면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진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 거 막 이렇게 나와서 당첨되면 이 법을 만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혼인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특히 애를 낳는 그런 비율도 떨어져서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지금 0.6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2명이 결혼해서 1명만 낳아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2명을 낳아야 이제 인구가 유지가 되죠. 근데 지금 0.6명을 낳는다. 그러니까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때 애를 좀 낳았으면 좋겠는데 출산에 관한 정책을 지금 거의 근 10년 이상 쭉 해오면서 지금 얼마를 썼대더라? 350조? 350조를 넘게 썼는데도 지금 출산율은 현저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일종의 고육지책이죠. 이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진짜 제가 걱정되는 거는 너무 책상머리에만 앉아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럼 왜 결혼을 안 하고 왜 애를 안 낳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을 안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 댓글이 되게 궁금했어요. 너무 많이 달려서 댓글을 한번 훑어보면서 첫 번째 댓글이 외국인 특례나 좀 정리해라. 좋아요 943, 안 좋아요 20. 좋아요가 훨씬 많죠. 아니 안 낳은 사람을 더 낳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낳은 사람을 키우기 좋게 해줘야 그걸 보고 낳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낳기만 하면 되냐 이런 정책인 거죠. 지금 사실 애를 안 낳고 이런 게 순간적으로 애를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를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애 키우는 과정 이걸 보고 사람들이 애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이런 걸 판단하는데 이런 정책이 과연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애를 낳게 만드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실상은 지금 이게 처음 제동 들어간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확대되어 왔거든요.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계속 이거를 나중에 되면 특공의 전체 부분 비중을 출산 쪽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럼 애가 늘어나느냐?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를 오직 집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다 같이 서울에서만 살 수는 없는데 자꾸 서울집만 살려고 드니까 출산율 조지지. 전국이 마피인데 저기 덧단 게 무슨 소용 있냐. 외국인 쪽에 이제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여기 애를 다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 아니냐.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아 지금 느낌표 3개죠. 아주 강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없고 소아과는 폐과하고 경제는 어려워 맞벌이 해야 하는데 가사 도우미 인건비는 하늘을 찌르고 와 정말 구체적입니다. 애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힘들다라는 거를 이분은 최근에 애를 키워본 분 것 거기에 교육정책은 갈팡질팡 산으로 가고 나라 경제는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정치인들 지들 뱃속만 채우는 뭐 같은 나라에서 포퓰리즘 정책이 얼마나 먹힐까.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좀 정치인들이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단순히 집이 없어서 집을 못 사서 집을 가지면 애를 낳을까? 이런 부분에서 뭐 집이 있는 게 도움은 되겠죠. 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닌데 자꾸 너무 다른 거는 건드릴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이런 그냥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정책으로서 사실 야 우리 이만큼 하고 있어 막 이런 거 내세우기 좋은 것들만 지금 표시가 잘 안 나는 것들은 안 건드려요.
그리고 사실 갈등이 좀 있어서 행하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 교육정책, 뭐 아니면 또 사교육 문제, 그리고 남녀 갈등, 뭐 이런 것들은 건들지도 못하고 그냥 표시내기 좋은 것들만. 진짜 정책이 참 생각이 짧다. 지금 현재 자식이 있는 가정에 충실하게 혜택을 늘릴 생각을 해라. 그래야 자식 낳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생각에 출산에 대한 고려라도 하게 되는 거지. 단순히 출산하면 혜택, 이런 편협한 발상도 택도 없다. 지금 있는 가정에 혜택을 줘라. 20세 이하 기준으로 자식 1명 있는 가정에 당장 지원금 얼마, 2명이면 제곱, 3명이면 세제곱, 현금 혹은 현물 보조.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었지만 현재 자식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하지요. 답글도 있는데 제 말이요. 절에 놓으면 돈 있는 집 자녀들이 결혼하며 그거 다 가져갑니다. 어차피 흙수저 신혼들은 그걸 살 재력이 없어요. 무조건 다자녀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미래 후손들은 중국 화교들과 경쟁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만 해도 화교들 내신 5등급 받아도 서울대 의대 간다. 현재 고등학생들 피송 싸게 공부해도 갈까 말까 한데 이런 애들 낳고 싶겠냐? 저 다자녀 엄마인데요. 청약 특공 있어도 대부분 면적이 74 이하이고 간혹 84인데 저희 집 들어갈 집 있나요? 5 다자녀. 와. 진짜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자녀 특공인데 집이 너무 작아. 얘 세 자녀만 해도 5식구잖아요. 그럼 여기서 애들 좀 크면 방 하나씩 주면은, 근데 막 24평, 기본이 24평이죠. 24평. 그러니까 84도 드물어요. 84도. 이런 부분들. 다자녀 가점 주면 뭐하냐. 임대주택도 59 이하. 빌라밖에 살 곳이 없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1층 가고 싶어도 참 갈 곳이 없네요. 그러니까 다자녀잖아요. 그러면 애들 층간소음 때문에 위로 가기가 두려워요. 밑에 집에서 막 올라와서 애들 막 뛰어놀고 하니까. 그래서 1층으로 많이 갑니다. 근데 갈 곳이 없다. 시골 전원주택 살고 싶은데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도 못 가네요. 굉장히 좀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너무 많아요. 구멍이. 그러니까 지금 정책자들이 이것만 해결해주면 애 낳겠지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거를 피부로 이것 때문에 애를 낳겠냐.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라. 애들 초딩 4학년 때부터 학원비가 지린다. 학원비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이미 애 키우는 사람도 혜택 좀 줘. 다 지금 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애를 새로 낳는 사람한테만 혜택 주니 일종의 불평등이다 이거죠. 공정하지 않다. 조항에 보면 2024년 6월 19일 이후, 그럼 그 전에 출생한 자녀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예를 들면 자식, 정책 만든 사람이 젊은 사람은 아니겠죠. 분명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녀 중에 6월 19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의문, 의혹 또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왜 하필이면 또 6월 19일 이후냐. 우리가 보통 출발점 하면 해가 바뀌면 2024년이면 1월 1일부터 하든지. 참 사회주의 싫다면서 사회주의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더럽게 많이 하네. 이거는 지금 이 정책을 수행한 게 국민의힘 쪽이니까. 이런 얘기가 많네. 기존에 애 낳고 키우는 가정, 미성년자 기준으로 깔끔하게 1명당 현물 현금 보조. 저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보조해주는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애를 더 낳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이거를 아껴서 어떻게 보면 제도를 애 키우기 좀 편한 이런 것들만 잘 갖춰줘도, 그러니까 엄마들이 퇴직이나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애 키워봐서 하는데 유치원 때는 오히려 좀 더 편합니다. 유치원 때는 그 워킹맘들이 오히려 좀 나아요. 안전하게 막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구멍이 있는 게 초등학교예요. 초등학교 보내면 점심 이전에 애가 하교를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학원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안전하게 둘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때문에 학원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학원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엄마들이 미치는 거죠. 하교하고 점심 먹고, 점심을 어디서 먹어? 집에서 먹어야죠. 사 먹어. 그 다음에 학원을 가야 되는데 혼자 보내기 두려운 나이죠. 그래서 태권도장이 다 뺑뺑이를 시킵니다. 태권도장을 보내면 그 차로 태권도장만 가는 게 아니고 연계된 미술학원, 피아노 학원 뭐 이런 데를 돌아요. 그럼 그 시스템에 막 쫙 시간 배정을 하면 태권도장에 맡기면 내가 퇴근할 때까지 쫙 하기도 해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진 지역에서는 진짜 미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애 키우기가 너무 불안해서 결국엔 하다 도우미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퇴직을 아니면 이제 육아휴직하거나. 참 키우기 힘든 나라인데 맨날 지금 이런 거는 개선을 안 해주고 돈만 지금 부동산 미분양을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부부에게 떠넘기려는 악질적인 청약제도. 사실 이것도 좀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집값 오를 때는 이게 이제 청약을 받는 게 어쨌든 자산 증식이 되니까 청약을 받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시장이 죽으면 이 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집을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아예 도움이 안 되는 시기가 또 와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를 이게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만 전제해가지고 내놓는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장이 죽으면,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이런 제도가 이제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신혼부부들한테는. 미분양이 많은. 그 사람들이 청약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미분양 생기죠. 근데 또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산상의 손실이 생겨요.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만 혜택이 되는, 서울로 몰리게 만드는 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만 주면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하는 이 정책자들, 만약에 서울시장까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무용지물인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 납니까? 애 안 낳죠. 이제 정책자들은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받은 게 없어. 나는 혜택 받은 게 없어. 뒤통수 치지 말아라. 집 한 채 주고 세금 얼마나 뺏어가려고 그러네. 집을 두 채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교육세, 농어촌세, 의료보험, 연금보험료, 지방세, 주민세, 종합소득세, 이런 게 무서워서 집 안 받는다. 사람 하나 가르치는데 각종 학원비,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국가가 계산해 보았는지. 지금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주로 지금 읽어본 이런 기조로 거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제도에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취지로만 이거를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효과를 발행해야 돼요. 그럼 이걸 왜 했느냐? 실제로 결혼율을 높이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데, 실질적인 이걸로 애를 더 낳게 하는 유인 정책으로서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측면인 거죠. 그러면 뭐냐? 결국에는 애를 그냥 가만히 둬도 낳을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둬도 낳을 사람들. 예를 들면 아까 돈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둬도 애 낳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청약 받아서 다 가져가고. 이제 사회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흑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청약 받을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아예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애 낳는 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애를 낳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 흑수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수성가해야 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소수의 혜택이 돌아가는 사람한테 집중해가지고 뭔가를 혜택을, 지금 집값도 비싸가지고 분양가 올랐는데 이거 청약 받으려면 청약이 그냥 말이 청약이지,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럼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더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그러니까 이게 애를 더 낳게 만들고 결혼율을 높이려고 했는데 더 안 낳고 더 결혼 안 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하는 게 책상머리에서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악용해서 청약을 3번, 4번 받아서 부를 증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걸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예 기회조차 가지 않게 만든. 이게 무슨 정책입니까? 무슨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집만, 이 청약제도만 건드려요. 그래 놓고 여기에 돈을 얼마를 썼네 이러고 있어. 그 쓰면 뭐 하냐고. 정말 이런 거 할 때마다 답답합니다. 진짜 솔직히. 제발 이런 정책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지금 안 그래도 청약 제도가 누더기에 뭔가 지금 불만들이 그득그득 있는데 이걸 또 고치고 해서 더 누더기로 만드는, 이런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는 정책자들이 정말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정부 정책자들을 향해서 한번 큰 소리로 외쳐, 전방을 향해 한번 확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책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좀 보고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